안녕하세요.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남건축사사무소 함경화 전무입니다. 저희 아파트 앞서서 정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 설계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배치계획, 단위세대 계획, 주민공동시설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저희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연면적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의 전용 면적은, 조합원님이 가져가는 면적은 최적화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최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서 저희가 분담금을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일부는 복층 테라스 하우스를 주는 등 어떤 특화 계획을 주어서 저희가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저희가 조합원님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 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9월 7일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 대형 평형 84제곱미터를 넘는 평형에 대해서는 1+1으로 일반 분양분으로 허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존 세대수의 15%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576세대에 15%, 86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형 평형을 쪼개서, 대형 평형에서도 우리가 기존 세대수의 5%에 해당하는 평수에 대해서 쪼개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576%의 5%인 저희가 28세대를 더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형평형 단지에서는 절대로 얻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소형평형은 15%에 해당되는 일반 분양분만 가져가지만 저희 단지는 15%에 5%를 더한 20%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하였고요. 기존 현재 건축 심의 때까지 86세대였던 일반 분양분이 이번에 28세대를 더해서 114세대로 일반 분양이 가능하게 계획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인데요. 앞에서도 이제 계속 조합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수지면 용인에서 가장 명품 구입니다. 제가 지금 기흥구에 살고 있거든요. 수지구에 오고 싶었으나 저는 수지구에 오지 못했습니다. 기흥구에서도 저희가 명품 아파트에 상징하면 사실은 서울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스카이라운지가 대부분 들어가죠. 저희 단지도 그래서 이번에 분양성이든 뭐든 다 분양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카이 커뮤니티를 신설로 계획하는 등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최적화하도록 변경해 보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중에 그러면 설계 개요, 면적이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면적은 연면적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합원분은 약간 더 내리고 일반 분양분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적률이 지금 당초 건축심의 완료했을 때 280%에서 약 11% 감소한 269%로 변경이 되었고요.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규모는 그대로고 세대수는 건축심의 완료 시에는 일반 분양분 86세대를 포함해서 662세대였는데 이번에 28세대를 증가 가능해서 690세대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전용 면적인데요. 단위세대별 면적표인데 이 면적표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단위세대 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이 저희가 기존의 38평형이 288세대고 49평형도 288세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28세대와 이제 260세대로 평형이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전 단지고요. 리모델링 전 저희가 101, 102, 103동은 1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104, 105, 106동은 18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저희가 지금 동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기존 조합원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104, 105, 106동에 저희가 왼편, 오른편으로 22층, 23층의 신설 계획을 해서 일반 분양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위치는 당초에 건축 심의 때는 이제 이 위치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1+1으로 이제 계획을 변경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분양성 향상을 위해서 102, 103동 사이에 그리고 103동 하부에 복층 테라스 하우스를 테라스형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높은 층은 아닙니다. 2층으로만 해서 분양성을 향상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 배치 계획에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앞서서 봤던 이 위치와 이 위치에 있는 이 1번 분양 세대가 86세대고요. 요거 외에 저희가 101, 102, 103동 대형 평형의 일부를 세대 일부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세대수 28세대가 더 추가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세대 계획입니다. 단위 세대 계획이 저희가 왼쪽 게 건축 심의 완료시고요. 오른쪽 게 2번 변경 계획안인데 전용 면적으로 보시면 일단 면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적이 건축 심의 완료 시에는 110제곱미터고 이번에는 101제곱미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기존 38평형이 현재는 전용 면적이 99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초에 그러면 왜 10회배 정도를 10회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거를 2제곱미터만 늘렸을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최적화 방향을 잡다 보니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변동을 주었을 때 저희가 110에서 101로 하면 갑자기 9제곱미터가 툭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99제곱미터라고 하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전용 면적이 30.2제곱미터가 되고요. 30.2평이 되고 101로 지금 변경한 심의가 아니고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안으로 하면 30.8평으로 한 전용 면적은 0.6평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법적인 숫자에 대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이런 뭐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이나 이 숫자와는 달리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은 또 별개란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면적이 지금 현재는 28.5평입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 후에 전용 면적을 0.6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8.7평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숫자상으로는 0.6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8.7평이 늘어난다는 거. 절대로 작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평면 계획도 그래서 평이 준다고 해서 전용 면적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 전에 있는 거에서 그냥 나쁘게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면을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축소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 침실 3위 기존에 조금 과했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뭐 모든 공간들이 무조건 넓으면 좋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를 갖고 있는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즈에서 각각의 위계를 가지고 공간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10평짜리 공간인데 10평에서 갑자기 거실은 2평이고 침실 작은 방이 갑자기 5평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당초할 때 침실 3이 조금 컸던 관계로 침실 3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최적화된 공간으로 조금 줄였고요. 주방과 기존의 주방, 식당, 다용도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공간 구성 비율상 레이아웃을 가장 콤팩트하면서도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레이아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팬트리, 건축 심의 완료 시에 이 부분에 이제 팬트리가 있어서 이 팬트리에 대한 공간이 조금 어정쩡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온전한 침실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방 부분에 대해서도 안방의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리고 파우더에 대한 구획도 조금 더 이제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구획을 했고요. 여기 건축 심의 때 저희가 욕실이 있으면 욕실 옆에 이 설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비 공간을 주다 보니 이 침실 2를 보면 방이 이렇게 약간 이형적인 측면이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도 계획을 변경해서 침실 2도 활용도가 좋은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50평형입니다. 50평형도 기존이 현재가 전용 면적이 134제곱미터죠. 이게 건축 심의 완료 시에는 141제곱미터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전용 면적의 증가가 전혀 없이 그대로 134제곱미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지금이 당초가 지금 내가 134에 살고 있는데 건축 심의 때는 141이었다가 왜 줄었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화, 공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무조건 공간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 면적은 얘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40평대가 전용 면적 40평대가 그대로 40평대로 가지만 앞에서 38평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사용 면적을 비교를 하면 이 평형도 지금 현재 있는 전용 면적에서 그대로 8.7평 정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전용 면적의 변경은 전혀 없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8.7평이 커지기 때문에 별대로 최적화된 공간 계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마찬가지로 침실, 과거에 건축 심의 완료 시에 조금 과했던 침실 3을 최적화된 공간으로 좀 콤팩트하게 구성을 했고요. 주방과 식당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팬트리도 온전하게 팬트리가 아닌 온전한 침실로 하나를 주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평형과 마찬가지로 안방 마스터존이라든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여기 현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관도 기존 팬트리, 기존 건축 심의 때는 그 일자 신발장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에 현관 팬트리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여기 알파룸을 하나를 더 계획을 해서 이 알파룸에 대해서는 뭐 팬트리로 쓰실 수도 있고 뭐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침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평형은 50평형, 101, 102, 103동에 들어가는 50평형에 대한 건데요. 이게 세대 구분형이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1+1으로 일반 분양 가능한 그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일부분은 일반 분양분으로 임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고요. 임차 세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8세대에 대해서는 임차 세대가 아니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임대 세대를 줄 경우에, 부분 임대를 할 경우에 기존 134제곱미터는 임대 세대는 이제 내가 사는, 집주인이 사는 집이죠.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전용 면적 103제곱미터가 되고, 이 후면, 이쪽 보면 후면으로 저희가 거실 하나와 침실 하나를 계획해서 임차 세대는 31제곱미터를 줬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 심의를 득할 때는 사실 이 부분 임대형이 요 앞부분, 임차 세대를 이 앞에 원룸으로만 하나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원룸으로 주게 되면 20제곱미터, 전용 20제곱미터인데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임대 수익도 불안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할 때 앞에 원룸을 하면 일반 분양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도 가능하고 임차 수익도 저희가 최대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변경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저희 단지가 타단지, 우리 지금 현재 수지에서 신축하는 단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리모델링하고 있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도 저희가 월등히 높은 커뮤니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도 저희가 1층과 지하 1층 그리고 최상층 스카이라운지까지 계획을 해서 이 부분 1동과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면적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지하층에서 범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1층에 피트니스와 골프 그리고 사우나를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1층 부분에 경로당 시니어 클럽을 별도로 계획하고 1층에 어린이집이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관리사무소가 계획이 됐습니다. 103동 쪽에는 돌봄센터도 계획이 됐고, 저희 신설 부분, 103동 신설 부분에 1층에는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웰컴 라운지가 있고, 그리고 최상층에 22층과 23층 두 개 층에 걸쳐서 저희가 럭셔리한 스카이 라운지를 계획하도록 지금 변경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 계획이 인테리어적인 게 나오진 않았지만 계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이미지는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삽입해 보았습니다. 피트니스나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어린이집이랑 다함께 돌봄, 경로당도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될 겁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따가 정비 쪽에서 나머지 이 계획안을 가지고 분담금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질의 주시면 그때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